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설 구조물 중에서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목 구조물의 첫 번째로는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 파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로를 보겠습니다. 도로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도로죠, 그렇죠? 도로가 다른 역할로는 산업 생산성, 한 군데와 다른 곳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곳과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면서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쉽게 간다던가 아니면 왕래가 쉽게 많게 되면서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철도 보겠습니다. 철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성. 한 번 갈 때 기차가 여러 대가 합쳐서 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과 많은 물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좋고요. 두 번째로 신속성, 빠릅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기차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성. 기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히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차가 안 막히게 되면 덜 걸릴 수도 있지만은 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댐 보겠습니다. 댐의 특징으로는 댐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위 조절, 물이 도시 내로 많이 오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막아준다. 수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수위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댐의 물을 방류시키면서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사 유출 방지,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홍수 조절, 아까 앞에 얘기했던 수위 조절과 비슷하게 홍수 또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하천 보겠습니다. 하천에서는 제방이라고 하천 약 끝에 보면 살짝 올라와 있어서 물이 넘치지 않게, 다른 말로 물이 범람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제방입니다. 그리고 보호 같은 경우에 쌤이 건축에서도 얘기했죠. 자, 세로가 기둥이면은, 세로 부재가 기둥이면은 가로 부재가 고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수량을 조절합니다. 물이 넘어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는 치수공사와 이수공사가 있는데, 치수공사는 물을 막는 거고요. 이수공사는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른 말로 치수공사는 물을 막기 위한 공사, 그리고 이수공사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공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만 보겠습니다. 항만에는 항구죠, 그렇죠? 항만에는 입지 조건, 자, 배가 들어오고 나가기가 쉬워야 되고요. 항만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리고 배가 들어오는데 배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죠, 그렇죠? 수면 밑에도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이가 유지가 돼야지 배가 정박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터널 보겠습니다. 터널은 땅을 뚫어서 사람이나 사물을 이동시킨 구조물, 자, 땅 밑으로 또는 이제 산을 뚫어서 땅을 뚫어서 이동시키는 구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나옵니다. 여기 중에서 상수도 함께 끝한 물, 하수도는 약간 더러운 물이죠,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 중수도입니다. 빗물 같은 거죠. 자, 상수도 보겠습니다. 상수도의 상대 조건으로는 수량, 수압, 수질입니다. 물의 양도 많아야 되고요. 물의 압력이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깨끗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자, 수치, 도정, 숭배급을 적어놨습니다. 쌤이 수원에서 가서 치수, 도수, 정수, 송수, 대수, 급수입니다. 자, 수원에서 치수, 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도수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정수할 수 있는 정수장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물을 정수한 다음에, 자, 송자, 고래 송자입니다. 어디로 보내냐? 배수지로 보냅니다. 배수지라는 것은 사람한테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넣어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자, 배수지로 가서 배수시켜줍니다. 집집마다 배수시켜줘서 급수,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물을 트는 게 바로 급수죠, 그렇죠? 자, 수치, 도정, 송배급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수도 보겠습니다. 중수도는 쌤이 빗물이라던가 조금 덜 더러운 물을 가지고 깨끗한 물이 필요 없는데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죠. 화장실이라던가 청소할 때, 세차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중수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하수도 보겠습니다. 하수도는 오수나 폐수, 더러운 물을 가지고 정화시킨 다음에 하천이나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것을 하수도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량 보겠습니다. 교량은 중요하죠, 그렇죠? 자, 교량은 세 가지 특성이 필요합니다. 안정성, 경제성, 조형미,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안정성은 당연히 다니니까 안전해야겠죠. 사람이랑 차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 경제성, 가격 면으로도 경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형미, 아름다움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량의 6가지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단순한 보호, 일자인 보호가 한 개 딱 올라있는 게 바로 단순교입니다.
두 지점, 한 지점과 한 지점 위에 올려진 보 형태의 교량, 그냥 보 형태의 교량을 단순교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건설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하지만은 길이가 제한된다. 자, 부서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가운데가 부서져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제한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다음 라멘교 보겠습니다. 라멘교는 자, 기둥과 보가 일치로 결합된 교량. 자, 보면은 항쌤이 빗금 쳐놨죠, 그렇죠? 빗금 쳤던 소리는 일치란 소리입니다. 한계란 소리예요. 자, 일치로 결합된 교량인데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잘 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은 교량 하부 이용이 제한된다. 자, 뭘로 고정을 시키냐면은 기둥과 보가 일체가 되려면은 한 가지 재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붙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붙이다 보니까 쌤이 지난 시간에 건축 기술에서 얘기했겠지만 콘크리트는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죠. 그렇죠? 하중이 큽니다. 다른 말로 하중이 크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많이 넓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 하부 이용이 제한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요 밑에 기둥이 많이 없다면은 그 밑에 공간을 쓸 수 있을 텐데 기둥이 있기 때문에 뭐 배가 다닌다던가 차가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면적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량 하부 이용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트러스 보겠습니다. 트러스 구조로 결합된 교량 삼각형 모형 꾸준히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단순교에 비해서 긴 근간을 유리하다. 자, 튼튼합니다. 그래서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쌤이 얘기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연결부가 하자가 생기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연결부를 잘 점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치교 보겠습니다. 아치 모양의 교량이라고 합니다. 자, 상부의 하중을 위의 하중을 부재의 수직인 방향의 압축력으로서 하부에 전달한다. 자, 아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그 아치가 옆으로와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밑과 옆으로 해가지고 서로 힘을 줘서 마지막에는 옆에 형성되는 힘이 없어지고 밑으로만 힘이 작용한다고 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사전교 보겠습니다. 사전교는 가운데 물뚝선 탑 있죠. 요걸 주탑이라고 합니다. 주대탑이라고 해요. 이 주탑이 두 개가 있고 높은 주탑으로부터 경사지게 케이블을 뻗습니다. 경사지게 사선으로 뻗어가지고 상판을 붙였습니다. 이 다리 위에 부분은 이걸 상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로로 되고 상판을 위로 딱 당깁니다. 붙잡아가지고 다리를 교량을 지지하는 거가 바로 사전교입니다. 케이블의 인장력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의 힘이 다리를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지지를 하고요. 경관이 길고 다리 길이가 길고 그리고 외관이 멋지다.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수교 보겠습니다. 현수교에는 앵커리지라는 걸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앵커리지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앵커리지 양쪽에서 잡아당겨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위에 양쪽의 주탑에서 주탑 위에다가 케이블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서 앵커리지로 잡아당기고요. 그 케이블, 주 케이블 밑으로 수직으로 케이블 연결시켜놨죠. 이 케이블로 다리를 잡아당겨 올립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지하는 게 바로 현수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의 인장력으로 지지한다. 자, 그리고 경관이 다리 길이가 제일 길다. 가장 길게 만들 수 있고요. 그만큼 공사비도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